제가 50 넘은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50 넘으면 동물 짐승 아니야? 숨만 쉬고 되새김질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와, 정말 40대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곧 50 됩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저는 나의 해방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침묵과 수다입니다. 침묵 vs 수다 이렇게 놓을게요. 사실 첫 화부터 그랬고 아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족은요, 밥 먹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현실 가족이에요. 정말 밥을 먹어요. 제가 이제 배우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드라마 이제 많이 출연하시는 배우였는데 밥을 실제로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밥의 양도 차이가 나고 반찬의 양도 차이가 나서 똑같은 장면을 또 찍어야 할 때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밥 먹는 것처럼 퍽퍽 먹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보래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모든 배우들이 먹는 신용을 하고 우걱우걱 이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봤는데 정말 대부분의 경우 이게 이렇게 더블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똑같이 그거를 찍을 때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밥이 다 떨어지면 또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밥도 반찬도 정말 끼적거리는 정도로 젓가락으로 쥐고 숟가락에 입에 넣고 씹는 것처럼은 하는데 진짜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진짜 밥을 먹어요. 1화부터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점인데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하셨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 놓고 마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더블, 다시 똑같은 장면을 찍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 아마 저 같은 시청자에게 우리는 진짜 드라마예요. 우리는 진짜 생활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진짜 밥을 먹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밥을 먹는데 밥을 제대로 먹고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특히나 하지 않는 건 아버지 염재호 씨, 그리고 막내 염미정, 그리고 vs 이 대화 없는 침묵의 두 사람 대 구씨까지 세 사람은 침묵이에요. 침묵 대 vs 수다를 떠는 세 사람이 있죠. 염기정. 이 언니의 수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제도 50 먹은 언니들 앞에서 떠들다가 엄청 정영주 씨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자, 염기정, 그리고 염창희. 염창희도 항상 불만이나 아버지에게 건의사항 이런 걸 항상 밥 먹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엄마, 곽혜숙이었던 것 같아요, 극중 이름이. 엄마는 먼저 대화를 주도한다기보다 대화를 중재하죠. 창희나 기정이, 주로 이제 창희가 아들이 아버지 속을 박박 긁어서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을 때쯤 그러지 말라고 중재를 해서 찡했던 장면 중에 하나로 그 장면 꼽으신 분들도 많던데 14화였나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온 이 가족을 보여준 게 13화 아니면 14화였던 것 같은데 13화 그 엄마의 그 유골함을 모셔두고 밥을 먹다가 막 부딪혔을 때 갑자기 엄마의 유골함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다들 유골함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엄마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넋이 되어서도 이 가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침묵,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침묵 대 수다라고 분석하신 분은 제가 어느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어요. 하도 많이 봐서 헷갈리는데 비슷하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캐릭터를 보면 침묵의 캐릭터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대신 쉽게 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해방클럽의 멤버들하고도 연결이 돼요. 해방클럽의 오리지널 세 멤버 연미정 포함, 조태훈 포함, 박상민 과장인가 부장인가 그렇죠? 까지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속해요. vs 이 행복지원센터에서 일했던 직원, 나중에 이제 해방클럽에 합류하셨던 직원이 계셨잖아요. 이분은 수다 쪽에 속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분이 등장했을 때 너무 행복지원센터 직원처럼 연기를 잘하셨잖아요. 너무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면서 왜
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으시죠? 지원도 해드리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어떨까? 계속 자신의 업무가 이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녀의 속내를 알기 전까지는 그녀도 이 수다 쪽에 직업적으로 또 이제 성격적으로 수다 쪽에 속해 있었죠. 침묵하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 대신 구씨도 처음에는 구씨도 그랬습니다. 침묵 속에 속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고 대신 잘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침묵의 반대편에 있는 수다의 주인공들은 잘 변합니다. 염기정 같은 경우도 얼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동화되고 이 사람은 잘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방 받아들여요. 그리고 염창이야말로 정말 납득을 잘하죠. 예를 들어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염창이의 친구 가장 친한 그 절친, 카페도 하고 그 코치도 하고 있는 그 절친. 그 절친이랑 같이 염미정이랑 아마 뭐 밥을 먹으려고 했나 뭐 미정이가 뭐 밥을 차려주거나 뭐 이런 정도의 장면에서 그 절친이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너무 떨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였어요. 그럴 때 미정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심장이 좋아서 뛴 적이 없어. 정말 좋아졌다 싶을 땐 반대로 심장이 느려졌어. 라고 미정이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창희는 그래 맞아 하고 금방 잘 받아들입니다. 창희는 변화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도 변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용감한 사람인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었던 분은 이제 엄마인데 엄마는 완전히 수다 쪽이라기보다 중재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로 엄마는 이제 좀 논외로 치고요. 그다음에 행복지원센터 직원이 계셨죠. 그 여성 직원분께서 변화를 자기 발로 걸어와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해방클럽에 들잖아요. 이렇게 작가님이 힘을 주어서 강조했던 인물들은 전반적으로 침묵이라는 이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었지만 그리고 사실 이분들의 안정감이 이 수다라는 이 구역 내에 계신 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했지만 실은 이 수다 쪽의 사람들의 가치도 이 작가님이 높이 사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입이 가벼운 것 같고 예를 들면 기정의 경우에는 처음 태훈과 만나게 된 것도 입을 가볍게 놀리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마음에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15화에서도 왜 그 50 제가 50 넘은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50 넘으면 동물 짐승 아니야? 숨만 쉬고 되새김질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와 정말 40대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곧 50대입니다. 그리고 정영주 씨가 거기서 명대사를 날렸잖아요. 그리고 그 50대 센 언니 3명 왜 이렇게 그 캐릭터 좋아요? 나는 정말 혼자 보면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캐릭터 너무 좋아가지고 3사람 다. 껌 짝짝 씹으면서 그리고 계속 안주를 먹어요 또. 그러면서 80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잘 변하고 그리고 잘 동화되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여러분이 헛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씨도 말이 없잖아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구씨의 경우는 원래는 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구씨가 그 백사장을 만나러 올라와서인가 백사장이랑 차를 마실 땐가 그런 얘기를 한다. 아우 아주 나랑 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염재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나랑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본 캐릭터는 말을 하는 캐릭터, 수다 쪽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거녀의 죽음이라든가 또 그로 인한 어떤 배신 이런 걸 겪으면서 도피를 하면서 이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이제 나간 거죠. 어떻게 첫 번째 저의 분석 여러분도 동의를 하시거나 혹은 반대를 하시나요? 궁금하네요.